안녕하세요.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였거나 문의를 하시거나 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. 우선 들어가기 앞서 소년부 재판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년부 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이므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,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년부 재판의 대상은 형벌법령에 조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,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, 그 다음에 이제 우범소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형법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이면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, 정말 이제 범죄가 중대하거나 심각한 상황,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, 아니면 성인에 준해서 아니면 그 이상 인 경우에는 형사재판 받을 수도 있다는 거. 단 이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, 그리고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소년부 재판 받는다는 거,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뭐 제가 지금에 뭐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10세, 그 다음에 14세, 이렇게 보면은 14세 이상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형법이 적용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소년부,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,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범죄가 중대하거나 성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 재판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더 심플하죠?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1호 뭐 감호 위탁 같은 경우는 뭐 그 보호자 그 6개월 동안 이제 그 소년을 좀 잘 컨트롤해라, 아니면 잘 지도해라, 이런 취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수강 명령,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,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 보호 관찰, 장기 보호 관찰, 뭐 보호 관찰 간의 장기 보호 관찰, 뭐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관찰, 뭐 그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감호 위탁, 뭐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, 그리고 이제 의료재활원의 위탁,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이내 소년송치, 단기 소년송치, 장기 소년송치, 이렇게 요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, 우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겠죠. 보호소년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, 우선 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. 보호소년은 뭐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, 그 다음에 CCTV 영상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. 이거 그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소년부 사건 진행, 저도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, 아니면 이제 소년부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, 소년부 재판 같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소년부 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같은 경우 이 촉법소년의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해야 된다,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해야 된다, 낮춰야 된다, 뭐 이렇게 논의가 나오고 있고, 지금 이제 그 소년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,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다가는 정말 엄중한 보호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. 가뜩이나 이제 소년부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판 기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갔다가 부모님은 당연히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거기서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
말씀드리고,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제 뭐 혐의를 인정한 한편 뭐 반성문, 탄원서, 정식과 진료 내역서, 합의서 등 뭐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한 뒤 뭐 진실음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,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지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경우 많은데, 준비 다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일에 재판 기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의견서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주장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은 미리미리 재판부에 제출해 뭐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, 그래서 특수절도 교사로 이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분을 하지 않다, 보호 처분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, 즉 이제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불처분,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,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경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자,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근데 재판에 출석했다가 소년을 성취 등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소년으로 갑니다.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때에 대해서야 이제 뭐 변호사를 찾거나 뭐 저를 찾아오시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,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미리 재판 준비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, 소년부 재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. 실제.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, 이제 소년부 재판에 회부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,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좀 제대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사건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, 설사 그렇게 안 된 경우에는 그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때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이 소년부 재판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소년부 재판에서 좋은 결과 도출되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, 저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